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2월 10일 기준으로 정부 업데이트한 숫자를 기초로 해서 조선주와 삼성중공업 주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지분율 21년 이후 추세 보시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가 상승 추세입니다. 특히 현대미포는 22년 하반기 이후 급증하면서 그 당시에 주가도 크게 올랐었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은 꾸준하게 상승 중인데 이 삼성중공업이 22년 12월과 23년 1월 그 외국인 비중이 급증을 했고요. 2월에는 지난주까지는 약간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월에 삼성중공업 외국인 비중 감소한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상반기 중에 20% 외국인 지분율 돌파하는지 여부, 5년 내에 50%에 근접하는지 여부가 체크포인트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 보겠습니다. 주가가 고점에서 하락하는 그 시기에 외국인들 지분율 하락한 거 확인되는데 삼성전자 하락이 돋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히 금년 들어서 갑자기 외국인들 지분율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 특히 하이닉스 지분율이 1월과 2월에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 현재는 2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 부분은 다음 반도체 분석할 때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 조선주와 삼성중공업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수주 상황은 23년도 전체 수주 상황 지금 순조롭게 출발한 것으로 평가하고요. 다만 한화조선만 11월 8일 이후에 3개월 이상 수주가 없는데 그런데 23년 주가 상승률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투자 성적은 이제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분기별 수주 상황도 사진처럼 아주 순조롭게 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중의 플랜트 수주는 그냥 분기에 한 건만 그래서 연간 한 3건 정도로만 미니멈 터져주면은 이게 수년간 누적이 되면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난 영상 2건에서 본 것처럼 동남아시아 LNG 해양 플랜트 그다음에 미국, 아프리카 이런 데서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플랜트 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FCSU 부유식 액화 이산화탄소 저장 설비 그 다음에 해제 파묻는 설비 이거 아닙니까? 이 플랜트 이런 거는 새로 생겨난 신종 플랜트이고요. 이것은 말레이시아의 MISC와 사실상 예약한 상태라고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FCSU를 삼성중공업이 수주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트에서 삼성중공업이 대박 터뜨릴 가능성 가장 높은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국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반 상선은 기다리면 결국 수주는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연구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선종별 수주잔고 그림 한번 보시죠. 23년 1월 기준으로 유조선 비중이 지금 최저 수준으로 이게 낮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최근 수년간 유조선 신규 수주는 거의 없었잖아요. 지금 LNGC 수주하느라고 난리 났었죠. 그래서 유조선 신규 수주는 현저히 줄었고요. 대신에 옛날에 수주받았던 거 계속 만들어서 인도만 했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저게. 그래서 근데 현재 유조선 시황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에서도 저게 선종이 다양화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유조선 분야 수주하려고 지금 노력 집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막 쪼우고 난리 나겠죠. 보나 마나 뻔하죠 예. 그래서 금년에 저 연두색 유조선 연두색 저게 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대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이제 남은 LNGC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전히 대량 수주 가능하다고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카타르 페이스 2
그다음에 모잠비크의 LNGC 이거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렇게 놀다 보면은 하반기에는 다시 컨테이너선도 그 수주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 생긴 선정도 있잖아요. 가령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L, CO2C 이런 것도 결국 금년에 그 수주 뭐 최소한 몇 척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김치국 마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의 그 시가총액하고 수주잔고의 관계를 보는 그림 보겠습니다. 수주잔고는 2018년이 역사적 바닥을 찍었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기준으로 310억 달러인데 이거 역사적 고점이 언제였느냐? 바로 지난 슈퍼사이클 때 2008년입니다. 그때 487억 달러가 고점인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관점은 뭐 언제 이 기록 깨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 지금 수주 잔고 310억 달러가 계속 이제 늘어나서 저 역사적 고점인 한 487억 달러 넘어서 500억 불 넘어서면은 그러면은 잔치 벌어지겠죠. 예. 하여튼 지금 쟁점은 이거 같습니다. 시가총액 저점은 2015년 당시 한 3.5조 가량이었는데 그 이후에 시총도 지속적으로 그 증가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수주 잔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의 시가총액은, 즉 지금의 주가는 수주 잔고 증가를 지금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즉 삼성중공업은 현재 저평가 상태 아닌가 이겁니다. 삼성중공업의 그 기업 가치, 가격은 가치를 반영하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의 전제인데, 그 삼성중공업의 기업 가치는 수주 잔고 또 수주 전망 이런 걸로 정해집니다. 그렇죠? 본질은 그 present value of future cash flow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 이거는 결국 그 지난 1년간의 지수가 고점에서 하락하면서 삼성중공업도 그 하락 파도에 같이 휩쓸려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저평가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그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지수,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하락으로 동반 하락하는 시기는 이제 다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가치 반영하는 가격이 형성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삼성중공업 주가는 우상향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제 그 근조 속도 이상으로 신규 수주가 이어지고, 그리고 분기에 한 건 정도로 플랜트 수주만 이어진다면 주가는 상방으로 솟아오르지 않겠나. 이게 제가 마시는 김칫국의 내용입니다. 떠나간 그 사람은 지금은 어디서 헤매고 있을까. 23년 투자 성적표 보시겠습니다. 빨간 끈은 YTD 수익률이고요.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 수익률이 YTD 수익률이고, 파란 끈은 HTD 수익률입니다. 지난 1년 또는 2년 그 사이에 최고점, 그 최고점에서 현재까지 허공으로 날아간 돈을 표시합니다. 파란 끈이. 가령 거기서 대우조선을 보면은 금년에 30% 이상 올랐다는데 여전히 고점에서 마이너스 39% 이상 처물린 그런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전이 까마득하다 이런 뜻이고요. 가령 현대미포는 고점에서 마이너스 37% 날려먹었는데 금년에 추가로 마이너스 12% 이상 더 날려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잘했나 못했나 판단 기준은 뭐겠습니까? 맨 왼쪽에 있는 코덱스 200 그 성적입니다. 즉 코스피 시장 평균과 비교하는 것이 그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만 확대하는 그림도 같이 참고하시고요. YTD, HD 아마 색깔이 바뀐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빨간 게 올라간 걸 나타내니까 하여튼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제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삼성중공업 성적이 저 비교적 우등 그룹에 속하는 거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니까, 그래서 각자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잔고 보시면은 그림처럼 급속하게 줄었습니다. 얼마 전 주가 폭등할 때. 그러다가 다시 조금 이제 증가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상장 잔액 대비 공매도 비율을 보시면은 저거 지금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